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노래입니다. 백설공주에 나왔던 노래죠. Sunday, My Prince Will Come. One, two, three. 그 2013년도 세월의 네. 사건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우리 언론은 역사에 길이 남을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기레기죠, 기레기. 기레기. 예. 네, 맞아요. 기자 기레기. 플러스 쓰레기. 기레기. 이 왜 욕먹었는지 제가 뭐 여기서 꼭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제가 이제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26년을 보내고 이제 지역 언론에 들어오면서 제가 참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평소에 보니까 우리보다 글도 잘 쓰고 네. 수사관들보다 네. 글도 잘 쓰고 정의로워 보이고 우리도 정의롭고 사명감 있게 했는데, 네. 그럼 남의 아픔도 그 눈물샘도 자극하고 하면서 네. 참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 네.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천만에였습니다. 지금 딱 만 10년이 제가 지났는데 네. 참 제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부끄럽고, 저 역시 과연 이게 언론이 지녀야 될 태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수없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 언론이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갖추어야 1인 미디어보다도 관심을 끌고 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네. 아까 미디어의 어떤 신뢰성 부분이 네. 문제가 있다 했죠. 그런 네. 부분을 파고들면 그 영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취재한 경험한 바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날 거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 2월 23일. 2월 23일. 예. 잘 모르겠죠. 예. 갑자기 이거 사진. 코로나와 관련있죠. 예? 코로나. 아, 코로나. 그때 거제에서 코로나19. 네. 그 외국에 다녀온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코로나에 아, 확진됐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그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한 명 네. 나왔는데 난리가 났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그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막 대구의 그 신천지 신도가 네. 와가지고 그제 친척 집에 왔다 다니러 왔다가 접촉을 했는데 난리가 네. 났습니다. 난리인데 이게 막 포하고 문자에 괴담이 막 엄청나게 막 돈 거예요. 돈 네. 거고 이러니까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보건소하고 시청에 막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건소 모 간부가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온갖 지역에 유언비어가 떠돌고 이래가지고 근데 대표님이 좀 정확하게 진상을 좀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해주면 좀 진정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도 나 그 간부를 생각하면 그 참 똑똑한 간부다. 여성인데 네. 그 진짜 그럼 똑똑한 또 간부였다. 그 성함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일에 칭찬하는 일에는 성함도 좋잖아요. 이제 그 간부님이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의를 받고 제가 정말 과거에 제가 제일 주특기 수사하듯이 네. 취재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 제목이 뭐였냐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소동 거제가 화들짝 거제가 땡땡땡하고 화들짝. 보건당국 전혀 문제 없다. 네. 이 기사를 딱 보도를 하니까 이게 그때 4만 2천 명이 넘게 이렇게 바로 접속이 돼요. 네. 보통 우리 여기 이제 연합 뉴스라든지 이런 통신 매체들이 보통 한번 보도를 하면 전국에서 보는 게 한 4만에서 6만. 예. 중요한 기사는 한 10만까지 봅니다. 네. 그 이상은 잘 안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기사가 4만 2천 명을 단숨에 봐버려요. 단숨에. 예. 그제 사람만 봤겠습니까만은. 네. 전국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도는 좀 아실 겁니다. 거제 지역 매체 중에 우리가 거제 저널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장님이나 뭐 보건소장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볼 정도로 네. 정말 실질적인 취재와 정확한 취재를 해가 신속하게 네. 보도해줬죠. 그러면서 한쪽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일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번호만 이야기하지 인적사항도 제대로 말 안 할 때 네. 그 사이 경계선에서 침해 안 될 수 있는 방법에서 취재를 해서 네.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또 1위 기사부터 32 기사까지가 32 기사 정도 되는 게 접속수가 1만회 이상이었어요. 30. 요즘 뭐 이게 지역에서는 이게 언론사에 계신 분들 알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1만 회를 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네. 좀 정말 좀 좋은 그런 기사는 1만 모르겠는데 회가 아니고 한 1만 회. 몇천 줘야 되죠. 네, 접속 뷰, 예. 클릭만 넘어가도 예, 대단히 그거는 성공한 예, 기사라고 예. 봅니다. 예. 근데 이 1만 회가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또 그다음에 그 나르고 링크도 걸고 했다는 1만에 넘어가는 거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떡상. 예, 예, 해당하죠. 없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경찰의 이제 수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를 하고 이제 탄탄하게 갈고 닦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이제 취재 또 그 보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죠.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보도를 했는데 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도한 게 한 700건 가까이 됐거든요. 700건요. 예. 무려 700건. 700건 가까이 됐는데 얼마 그 만의 중에서 기간에 그렇게 2년 700건? 동안 2년 동안. 예. 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조금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저를 상대로 한 건 아니었고 그 어떤 종합병원의 의료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행사 사건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했는데 뭐 저는 또 참고로 이렇게 하나 진술도 해드리고 이래 했는데 물론 우리가 뭐 문제가 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덕에 저도 이제 이 추적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했죠. 역학조사. 예. 그거 우리 많이 그전에는 듣던. 뭐 용어만 알고 있었지 이게 예.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경남 같은 데는 또 여기에 보면 그 역학 조사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원인에서부터 발병의 접촉자 원인에서부터 어떻게 체가 전파해가지고 가는지 이것을 역추적에 들어오는 그런 역학조사관들, 전문조사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제 다른 매체들은 그 제시에서 발표하는 건 받았었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 제시에서 발표하는 거에서 그다지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뭐 한 일간지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추적도 좀 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일간지는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일간지가 아니고 네. 그 외의 매체들은 거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죠. 네. 시청이나 보건당국을 원망하면서 언론도 그 많어. 예. 정확하게 좀 보도하고 좀 자세히 좀 해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제 저널 가봐라. 그러니까 그제 저널에 이제 확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예. 구독 접속률도 폭발적으로 구독. 올라가고 그게 이제 매체의 신뢰성이 네. 되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더더욱이나 사실적이고 예. 성실하게 하려고 예. 신속하게 하려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비슷합니다만 정확성하고 정확성 그 다음에 이제 취재 보도 대상 분야에 내가 그 취재하는 대상에 전문성까지 갖춰주면 네. 아무리 미디어가 범람을 해도 아무리 미디어가 뛰어나도 언론의 그 고유 영역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영역에서 우리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네.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해도 네. 오히려 그 무분별한 미디어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고 중앙 언론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주면 예. 그건 뭐 시민들이나 독자들의 예. 사랑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이야기한 2014년 세월호에서부터 예, 예. 시작된 그 기레기 수준에서 기레기.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차마 뭐 지난 지방선거도 거쳐왔습니다. 그런 선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언론이 이건 1인 미디어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식을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지식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되면 무식한 것보다도 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을 요즘 세상에서 원함용한 가장 것처럼. 무서운 게 무식하다는 무지하다는 건데 예. 지식을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지식을 남용하면 예. 그는 무지보다도 더 위험하고 나쁩니다. 그런 것을 언론을 하면서 느끼고 할 때는 참 피해를 많이 느끼죠. 그래도 이제 뭐 또 살아온 뭐 캐리어가 있으니까 네. 이해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무리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해 와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언론의 그 고유 영역 네. 그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부분만 제대로만 지켜주면 네. 우리 언론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 역할이 네. 있다. 예. 예, 그런 것이 이 미디어 범람 시대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박수를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좀 딱딱한 주제인데 좀 이제 제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또 시간도 좀 빨리 간 것 같고. 재밌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혹시 이제 요 언론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네. 또 혹시 좀 궁금한 게 있고 질문할 게 있으면 뭐라도 한번 해보죠. 예, 말씀하세요. 예. 경찰 공직생활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지사포 주민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예. 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너무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범죄 뭐 그런 것들. 그랬을 때 본인의 기본 삶과 예. 업무로서 만나는 그런 범죄들을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예. 아,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 아기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때 24살, 26살 젊은 부부였는데 애를 일찍 낳아가지고 애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사이버 공간에 보면 이 애기를 돌보면 그 애기가 무릎무릎 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애기를 그 정말 그 자기가 낳은 실체인 그 자기 자식은 밥도 안 주고 뭐 그냥 팽개쳐버리거든요. 팽개쳐버리고 그 인터넷에 둘이가 빠져가지고 부부가요. 그 부부가 둘이 다. 그래가 이제 그 둘이 부부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아동학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정말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처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인간의 섭리가 돼가지고 또 이 자식이 태어나서 네. 이 자식은 이 사람 부모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연령이 8살 정도 됐는데 그 애들이 그 애를 낳은 게 18살인가 그때 낳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 보지는 않은 거예요. 애를. 안 가르쳐 보지 않아 놓으니까 이 애가 어떻게 이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같이 사는 사람일 정도만 보고 이게 내 아버지와 엄마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구나. 아까 이야기한 미디어의 네. 발전한 이면의 그 네. 그늘입니다.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처벌 가치가 없어요. 처벌이라는 거는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인식이 돼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거든요. 고의범은 뭡니까? 내가 저 친구 저 기분 나빠서 탁 때리는 이게 내 고의. 과실범은 뭡니까? 차를 운전해 가다가 내가 사고 낼 마음이 없었잖아요. 상대 차를 박을 마음이 없었는데 잘못해가 그게 과실범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와 과실을 그 영역에도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품어주겠는가.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제가 학교에 학교폭력도 강의도 나가보고 뭐 사이버 관련 강의도 나가보고 많이 경찰에 있을 때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참 그런 비애가 많았고요. 너무 우리 사회가 이 발전만 했지. 뭐 아까 우리 정면 대표님 이야기하다가 앞에 우리 훌륭하신 원종태 시인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그렇죠? 이건 너무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게 너무 메말라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AI가 모든 걸 대신하고 앞으로 로봇가 나와서 로봇가 우리 생활의 모든 걸 차지하고 우리는 그냥 보조 수단밖에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뭐 흉악범부터 시작해서 뭐 조직폭력배, 강력범, 잡다한 절도범들까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 자신이 그 범죄인들과 동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테러범들을 할 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해를 범위를 넘어서 동조하게 되죠. 동조. 우리가 그 테러범들 오랫동안 그 같이 생활하게 되면 테러범을 이해하고 응원한다고 하는 그게 그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랑해갖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그건 무슨 효과라고 있어요? 나비 효과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것처럼 범죄자들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다가가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때는 그 속에 몰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입. 그래서 그것을 잘 적절히 이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이 들고 일할 때는 또 남자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가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어떤 직업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수사관들, 그러니까 이 형사 분야나 이런 데는 거의 경찰관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3D 부서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건 국가가 부르니까 내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한다 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제가 1985년에 경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물론 저희들보다 앞에는 뭐 물론 그 어떤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고 군부 시절에는 뭐 그건 완전 경찰이랑 군이 구별이 없을 때였는데 저희들 그 시기가 가도기였는데 그 가도기 시기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1990년을 넘어오면서 범죄와 전쟁하면서 거의 그냥 저희들은 뭐 종무장을 해가지고 집에 퇴근해 오면서도 뭐 종무장을 건총 차고 막 올 정도고 뭐 뛰 나가고 새벽 3시 4시 나가면 뭐 유일이 낭장한 걸 보면 이게 뭐 맨날 며칠 그런 게 있죠. 악몽도 꾸게 정신이 되고 피폐하겠어요. 또 이제 오래된 이제 변사체라든지 포로사체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좀 여파가 오래 갑니다. 특히나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의복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부패한 냄새가 묻으면 이게 세탁을 해도 나요. 이 인간은 그래서 그 법의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인간이 잡식성이 돼가지고 예. 헐리 부패하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초식 동물은 적게 나오고 육식 동물은 더 많이 나오고 육식 동물은 중간 나오고 잡식성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래 이렇게 겪다 보면 제가 그 26년간 했는데도 그런 그 직업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언론에 들어가 한 3년까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한 3년까지.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을 하면서 좋은 거는 특히나 이제 기자다 보니까 추적 기사나 사건 관련되는 기사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밝으니까 그런 기사는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거제저널이 남들이 다 와서 볼 때는 뭐 사건 사고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보고 있고 또 빠르고 그만큼 취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한 게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또 이 애기 키우는 이 젊은 부부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애늙은이가 된다고 할까요? 네, 뭐 한 40대 정도 돼도 세상에 모르는 사건이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알아버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 보고 누구라도 한 20년만 하면 되지 더 이상은 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강정호. 네. 네. 네, 이제 조금 전 질문에서 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네. 그냥 뭐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냥 뭐 가정과 뭐 그 안에 큰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교심? 가정들이 아니 뭐 내가 어떤- 뭐 종교든 어떠한 거든 그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가는 그런 가정들이 조금 궁금해요. 예.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미디어의 발전에 그늘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뭐 보완제, 대체제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니 미디어가 지금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모바일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이면에 지금 그 그늘 빈자리를 뭐 어떻게 맡겨주신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 또 어떤 가족의 사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시나 지금 현재 우리들 나이가 지금 62인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날까지 경찰공무 26년 하고 또 언론사에 만 10년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제 스스로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으면 저는 제가 스스로 한 게 한 25%. 나머지 한 75% 정도는 제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없었으면 네. 저도 그런 그 험한 직업을 하면서 사고도 많이 있었죠. 사고도 뭐 조직 폭력배들 근거하다 보면 칼 들고 방패 들고 날뛰는데 그걸 그냥 맨손으로 어디 뭐 영화에처럼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삼단봉 들고 하다가 때리고 피하다가 맞으면 막 피가 튀고 그럴 때 우리 들어누워가지고 병원에서 경찰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때렸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조사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격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 그 다음에 또 종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종교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벌써 사라질 분야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는 인류가 있는 이상은 나는 계속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변의 사랑,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연대력, 유대력이라고 그러죠. 유대력. 그 좀 약간 우스운 이야기인데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를 한다. 검찰은 청구라 그러고 경찰은 신청이라 그러죠. 이 용어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 사실을 탁 써놓고 뒤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일 많이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합니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도 있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을 왜 구속해야 되나 그 부분을 딱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유대력이 약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도망갈 우리가 많다는 거죠. 정치 없이 떠돈다는 거예요. 그 주거 일정하지 않는 이것도 구속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그 사회적 유대력이 약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조만한 지역사회지만 이 지역사회라고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사회에서 이런 그제대로 북서 같은 이런 곳이 그야말로 이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그늘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안식처가 아닌가. 제가 뭐 친구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 또 박수 쳐야겠어요. 박수. 제가 어제 일부러 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와서 이렇게 혼자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걸어 다녀보고 농작물도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 옛날 여기 축사였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참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하나의 여유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강의, 물론 제 강의뿐만 아니고 우리 네. 훌륭한 시인들의 이런 네. 강의가 우리 가장 소중한 정신인 인문학 분야, 인문학을 살려나가요. 그래야 저 디지털 미디어의 그 기계적인 부분을 그나마 사랑 같은 부분을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 한 가지만 더 예, 예. 질문해야 돼요. 예. 사실 조그마한 행복을 느끼기까지는 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냥 그런 어떤 헌신이 있지 않고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나의 행복이 뭐 어떤 가치든 간에 어떻게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진짜 해야 되는지 이런 가치가 어떤 건지 그냥 좀 궁금해요. 예.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부분인데 제 입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뭐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그런 입장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60을 넘게 지니까 옛날에는 환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환갑이 요즘 얼라라 그래요. 요즘은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으로 올린다고 그럴 정도인데 이제 이 정도 살고 보니까 별 세상에 대한 궁금한 건 없어요. 궁금한 건 없고 특히나 제가 또 했던 분야가 어떤 그 경찰 수사의 어떤 그런 한 분야, 남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야, 그런 분야, 거기는 뭐 없는 사건은 없죠.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언론이 또 그런 분야가 됩니다. 슬프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도 다 취급할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런 기회가 있었죠.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는 대신에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부분 조금 부족했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뭔가 착하게 살고 싶다. 앞서를 착하게 살고 싶다. 착하게 살고 싶다. 앞서를 박수!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제천을 대표 네. 세영천 대표님. 오늘 제가 강의가 뭐 이게 뭐 그다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저 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